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짜오율쌤 오픽 강사 송영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OPI와 오픽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픽 시험이 무엇일까요? OPI를 한번 보면요. O, oral, 자, P, proficiency, 그다음에 I는 인터뷰라는 뜻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인터뷰 오럴 테스트가 되겠죠. 근데 뒤에 보면 C가 붙어 있잖아요. 바로 C는 컴퓨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OPI는 내가 구술로서 대면에서 인터뷰를 하는 시험을 말을 하는 거고요. 오픽은 뒤에 C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대면 인터뷰를 무엇으로 진행한다? 컴퓨터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OPI는 기본적으로 면접관이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유선으로 전화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오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요 시간은요. OPI랑 오픽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픽이 조금 더 길어요. 왜냐하면 보통 OPI 같은 경우는 면접관 분하고 한 20분 정도 대화를 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아마 전체적인 평가가 좀 끝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문제를 의무적으로 뭐 두 번씩을 들어야 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오픽은요,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두 번을 듣고 한 문제당 약 10문장 이상 대답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OPI가 조금 더 짧은 거를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는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자기 소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 바로 거주 묘사죠. 그리고 내가 쉬는 날 또는 주말에 하는 그런 취미 활동,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롤플레이 형태, 직접 내가 질문을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OPI는 실제 면접관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방향이 어떨까요?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주제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에게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사는 곳이 어디야? 그럼 제가 베트남 다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예상되는 질문이 뭘까요? 그렇죠. 왜 한국 사람인데 다낭에 거주해? 다낭에 혹시 관광지 뭐가 있어? 왜 관광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PI가 조금 더 범위가 좁아요. 하지만 오픽은 이미 녹음된 그런 컴퓨터 파일로 저희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본다면 대부분 비슷하지만 오픽 범위가 좀 더 넓다. 쌤, 그러면 당연히 OPI가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좀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등급, 가장 중요하죠. 오픽은 여러분들 잘 아듯이, 자, NH, 그리고 IL, 그 위에 IM이죠. 그리고 IM에서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바로 IM 1, 2, 3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IH,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인 AL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OPI는요, 아까 말씀드린 IM에서 1, 2, 3가 없어요. 그냥 IM 하나예요. 그리고 그 위에 IHAL까지는 똑같은데 이 위에 AL 위에 AM, AH까지 있어요. 또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superior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OPIC에서 AL을 맞으신 분들은 OPI를 봐서 나의 실제 베트남 실력이 어떤지 거의 끝판왕이죠.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PI는 면접관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나의 신상, 어떤 나의 그 자기소개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 설문지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근거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면접관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를 하면 되게 듣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회화를 할 때 듣고 내가 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OPI 같은 경우는 듣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회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실력이 중요할까요? 바로 회화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화를 할 때 내가 질문도 잘 해야 하고요. 대답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빠르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듣기가 잘 안 들리면 면접관께서 쉽게 질문을 좀 해줘요. 왜냐면 이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이 어렵다고 내가 느껴지면 오픽은 2번만 들려주잖아요. OPI는 한 3번 정도까지 면접관이 이렇게 쉬운 질문으로 해주거든요. 좀 요약을 하자면 OPI는 내가 만약 듣기가 좀 약간 어렵고 근데 나는 말하기를 잘해. 내가 말하기를 잘해. 듣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면 OPI를 보셔도 돼요. 왜냐면 듣기가 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떤다? 면접관이 쉬운 질문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회화에 자신이 있고 뭔가 말하는 걸 좀 잘해. 이러면 OPI 시험을 추천드리고요. 자, 오픽은요, 시험장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백그라운드 서베이. 설문지 선택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대화가 아니라 컴퓨터랑 하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질문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질문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오픽 같은 경우는 질문을 몇 번을 듣죠? 2번밖에 못 듣습니다. 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답을 할 때 OPI는 기본 회화를 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면 계속해서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 나가는데, 오픽은 한 문제에 2~3개의 질문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원 가기 이러면 네가 좋아하는 공원이 어디야?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공원이 어디야? 그 공원은 어때? 보통 일주일에 몇 번 가? 누구랑 가? 거기를 왜 가니? 뭐 특별한 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한 4~5개의 질문이 나와요. 그럼 우리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10문장 이상 해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픽 시험은 만약에 내가 듣기는 좀 잘해. 근데 말하기는 약간 좀 어때요? 내가 좀 약간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기력이 좋거나 조금 어떤 개인 회화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저는 오픽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아직 베트남에서 거주하지 않으셨구나, 한국에서만 공부하셨던 분들, 근데 보통 근데 회화가 많이 약하죠. 우리가 원어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픽 시험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또 오픽 시험의 그 특징은 저희가 이미 설문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설문지를 보통 제가 12개의 설문지를 선택해서 그 중에 약 7문제, 그러니까 2~3개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충분히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시험이 나에게 한번 적합한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좀 외우는 게 약해. 외우는 게 좀 약하고 좀 길게 말하는 것도 나는 좀 어려워.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화를 내가 좀 하는데 자신이 있어. 그리고 뭔가 듣는데도 큰 무리가 없고 회화하는데 자신이 있다, 이러면 이분들은 바로 OPI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픽 시험은요, 내가 외우는 거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좀 길게 말하는 거, 물론 암기가 바탕이 돼야겠죠. 그리고 약점이 베트남어 회화가 약간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 내가 원어민하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해서 20분 동안 이게 티카타카 하면서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이러신 분들은 오픽 시험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듣기가, 제가 아까 OPI를 봤을 때 듣기가 취약하시는 분들은 OPI를 봐도 된다. 왜? 면접관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니까 라고 했잖아요. 오픽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듣기가 약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픽 시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픽 시험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듣고 캐치를 하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체 100%를 다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어떤 키워드를 듣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내가 유추해서 길게 문장을 얘기하면 IHAL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IM2나 IM3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개의 시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실제 저희는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자기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